안녕하세요. 발란의 용법 채널입니다. 저는 발란의 용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용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식 영어법의 거짓말들 10번째 시간으로 가정법, 직설법 전원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 영어법 교육에서는요,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이라는 연습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 이거를 학술적 용어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요, 비현실 후퇴 변환, 즉 unreal backshift가 사용된 문장을 후퇴 변환이 사용되지 않은 일반적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 즉 paraphrase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위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nice house. 이게 가정법 문장인데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라, 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한국식 영어법은 이와 같은 소위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if를 as 또는 because로 바꾼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를 as로 바꾸고, 두 번째 시제를 변환한다. 그래서 과거를 현재로 바꾸고 과거 완료를 과거로 바꾼다, 이렇게 바꾸고, 세 번째 긍정과 부정을 교차시킨다. 그래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if I were rich 같은 경우는 if를 as로 바꾸고, were는 과거니까 am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were는 이제 긍정이었으니까 not을 붙여서 not을 이제 쓰고, 그래서 as I am not rich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해석에 따라 주절 조동사를 없애거나 조정을 해서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라면 나는 멋진 집을 사겠다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멋진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I cannot buy a nice house 이렇게 되는 거죠. would는 과거형인데 이제 cannot 같이 이제 현재형을 쓰고, 그 다음에 의미상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니까 cannot으로 바꾸면 뭐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식 영어법은 이와 같은 가정법, 직설법 전환 공식을 학생들에게 마치 진짜 문법 규칙인 듯이 주입하고 있고요. 이 공식을 머릿속에 쉽게 쏙쏙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를 맞히게 하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뿐, 이 공식 자체가 과연 교육적 학술적으로 타당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비판적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맞는 말이겠거니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러한 가정법, 직설법 전환 공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몇몇 교육자들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거의 아무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장 전환 연습에는 교육적 유용성이 분명 있고요. 적절히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unreal backshift, 즉 비현실 후퇴 변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연습 자체가 후퇴 변환을 이해시키기 위해 개발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문장 전환 방법은 진짜 문법 규칙이나 법칙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그다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공식을 타당한 문법 규칙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 심지어 많은 교육자들마저도 비현실적 조건문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가정법 문장, 즉 비현실적 조건문에 대해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인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뭐 이런 말이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 해당한다고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법, 직설법 전환 공식을 배울 때 가정법 문장의 주절도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 긍정과 부정을 교차시켜주는 게 법칙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러나 비현실적 조건문의 반사실성, 즉 counterfactuality라는 것은 조건절에 적용되는 거지 주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비현실적 조건문, 즉 한국식 용어로 이른바 가정법 문장은 조건이 반사실적인 거나 비현실적이어서 비현실적 조건문인 거지, 주절, 즉 결론절은 반드시 반사실적인 거나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사실과 부합할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현실적 조건문의 주절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정상적인 언어 능력을 가진 똘똘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한국식 영어법으로 배운 많은 학생들은 오히려 이 당연한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배워서 이상한 그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n't marry him. 내가 너라면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가정법 문장인데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As I am not you, I will marry him.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그 사람과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말이 나는 네가 아니므로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직설법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한국식 영어법의 공식을 사용해서는요,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면 많은 거지.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못 바꾸면 그냥 안 바꾸면 돼요.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 변환하는 마치 수학 공식 같은 보편적 변환 공식은 존재하지 않고요. 또한 한국식 영어법은 하나의 가정법 문장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가정법 문장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원래의 직설법 문장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비현실적 조건문을 바꾸어 표현해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후태 변환을 해제하고 긍정, 부정을 교차시키면 의미가 비슷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뿐이지 그건 법칙도 아니고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엔 사실 저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그거 우연이에요. 우연히 많이 있을 뿐이에요. 만약 저 비현실적 조건문, 그러니까 if I were you, I wouldn't marry him 이걸요. 후태 변환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 문장으로 굳이 바꿔서 표현해야 한다면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think you shouldn't marry him. 나는 네가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라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죠. I don't think he'll make a good husband. 나는 그가 좋은 남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으로 이 말의 속뜻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식 영어법은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칠 생각도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하나의 변환 공식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딱딱딱 변해갖고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야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요, 한국식 영어 교육의 능력 바뀌자 관심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식 영어법으로 자동적으로 그 변환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데요. 한국식 영어법의 공식으로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거는 먼저 if절이 주절의 이유나 원인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서 as 또는 because, 이거는 이유나 원인을 표현하는 접속사들이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바꿔 표현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이에요. 조건문은 많은 경우 조건절과 주절이 원인과 결과 또는 이유와 결과의 관계이지만 반드시 그러라는 보장이나 법칙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을 뿐이지. 이 문장은 나는 그와 결혼을 할 건데 그 이유가 내가 네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너무 당연하지.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내가 너라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 속에서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어떤 결론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상대방에게 그와 결혼하는 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 의견 또는 충고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라면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란 말은요, 상대방에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 충고 또는 견해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비현실적 조건문의 주절에 wouldn't, if I were you, I wouldn't marry him. 여기서 wouldn't, 즉 조동사 과거형이 쓰인 건요, 이것이 사실과 반대되거나 비현실적이라서 쓰인 게 아니라 이것이 상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서 내린 추론이라는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반사실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서 추론이나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 추론이나 결론 또한 반드시 비현실적이고 반사실적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반사실적인 조건을 전제로 해서 추론을 해서 그 결론은 사실적일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너무 당연해요, 이거는. 볼까요? If I were a woman, I would never conceive a child.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봐요. 제가 말했다고 해봐요. 내가 여자라면 나는 결코 아이를 잉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onceive a child, 이거는 그 아이를 임신하는 거죠. 내가 여자라면 나는 결코 아이를 잉태하지 않겠다, 갖지 않겠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아이를 잉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냐고요. 이게 as I am not a woman, I will conceive a child 이 뜻이냐고요. 자, 저 말을 남자가 했을 때 이 말을 제가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결코 아이를 잉태하지 않을 거라는 이 말은요, 현실과 부합하는 내용이지 결코 반사실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남자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저 말이 현실과 부합하잖아요. 상상 속에서도 부합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부합해요.
그 다음 이것도 볼까요?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just live an ordinary life.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복권에 당첨되면 평범한 삶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식의 그 어떤 변환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As I don't win the lottery, I will not just live an ordinary life. 이렇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 거야 라는 말에 속듯이 내가 복권에 당첨이 안 돼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복권에 당첨되면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비싼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만 원해하고 그런 것만 말해야 한다는 법칙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법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 소망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 말해야 한다는 법칙이나 규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은 조건을 사실적인 것으로 표현하는지 반사실적인 것으로 표현하는지 또는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는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지, 문장의 내용이나 주절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또는 현실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 조건문이라고 해서 문장 전체의 내용이나 주절의 내용이 반드시 현실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 조건문이라고 해도 거짓말, 잘못된 정보, 비합리적 추론 등 이런 게 담긴 문장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If you give me all your property, you will go to heaven. 나한테 너의 전 재산을 주면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 말이 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적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문장의 내용이 말이 안 되더라도 현실적 조건문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말은 어떤 사이비 교주가 할 말 같은데 이 사이비 교주는 네가 나한테 전 재산을 주는 게 가능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제를 깔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사기 처벌가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할 때는, 이런 사기를 칠 때는 반드시 특정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문법 규칙이 있으면 사기를 어떻게 치냐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이게 현실적이고 말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기꾼이 있는 거고 이 현실에 거짓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이런 말을 해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 keep a dog. 내가 너라면 나는 강아지를 키우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비현실적 조건문이에요. 자, 이 말은 강아지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상대방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강아지 키우겠다. 근데 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건 나의 현실과 부합하죠. 즉 주절이 현실과 상반되지 않죠. 그래도 이건 비현실적 조건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내가 너라는 상상을 해보고 거기서 나는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걸 표현함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강아지 키우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속뜻이지,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 이게 속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런 것도 볼까요? If I were you, I would read the book. 자, 이거를 어떤 그 한국식 영어법의 공식에 따르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As I am not you, I will not read the book. 그러니까 이 말이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런 뜻하고 이제 통한다는 거죠. 한국식 영어법의 공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그 책을 읽을 거야라는 문장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정답이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식 영어법의 가정법, 직설법, 전환 공식을 철저히 믿은 나머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라면 그 책 읽을 거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초등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초등학생만 돼도 내가 너라면 그 책 읽을 거야라는 말이 그 책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 라거나 나 그 책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어 라는 말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즉 if I were you, 이게 충고와 권유 표현이라는 건요, 좀 똘똘한 초등학생만 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라면 그 책을 읽을 거야 라는 말이
나는 그 책을 읽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나는 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이성과 판단력으로도 이게 충분히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치는 문법 공식이, 문법 책에 써있는 문법 공식이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런 반지성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한 극장의 우상이죠. 즉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의 그 말이 있어요. 진신서즉 불여무서라는 말인데, 책을 완전히 다 믿는다면 책이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란 책의 내용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비판 능력으로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정법, 직설법 전원의 거짓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문법을 공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